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SX부터 SX 그릴로지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자, 이 가격 오늘 제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격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쵸? 27,450원인데 제가 러프하게 28,000원을 매수해야 된다 했죠. 자, 지금도 3만원에 육박돼 있는데 반등은 옵니다. 예, 여기는 가격 마진을 따졌을 때 5% 정도, 7% 정도 오늘 저점을 찍긴 했지만 분명히 반등 옵니다. 접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는데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더니 너무 헤비한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에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뒷부분에는 다른 부분 이 종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8대2의 가격이죠. 인적 분할을 했죠. 근데 지금 가격을 놓고 보면 왜 매수를 해야 되냐? 거래 정지가 있었던 시총이 1.1조 원이라는 거지. 근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5,400원에 끝났죠. 자, 35,400원에 끝났으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 자, 얘가 시가총액이 8,800억. 그리고 그릴로지스가 2,400억이에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1조 얼마죠? 네, 1조 200억. 자, 이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거래 정지에 대한 시총을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2,600억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600억 차이를 남겨두고 얘네들 목적은 뭐라고 했죠? 예, 사수하라. 즉 뭘 사수하라? 가격을 사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8대2잖아요. SX하고 그 다음에 그린로지스하고 이 가격을 사수하라 이거예요. 시총을. 그쵸? 그러면 오늘 그릴로지스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얘 같은 경우에 34,000원, 즉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에서 팔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어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거래를 하라고 했죠. 얘를 팔면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자, 이유는 쟤를 뺀다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의 1.1조 원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거래 정지에 대한 1.1조 원에, 즉 이 머큐리의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과 뭘 동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인적 분할과 그 니켈과 리튬을 동원했죠.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요한 건 얘를 반등시켜 놔야만 뭐가 된다? 바로 맞습니다. 1.1조 원 근처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블락딜 기관들 대상으로 블록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릴로지스는 얘를 당기게 되면 쫓아오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로지스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 거래, 얘도 변동성 거래긴 하지만 올라온다고 했죠. 자, 계속 봅시다. 장 찍으면서 결론은 이 부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로지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통 문자 오신 거 보니까 로지스를 보유하신 분이 SX를 보유하고 있고 SX를 보유하신 분이 로지스를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없는 분들도 있죠. 결국은 순번에 대한 문제는 뭐다? 얘를 풀어야 된다.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지금 8천억 이상이 되는 이 종목을 끌어올려야만 이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지. 아무리 2,400억짜리 그릴로지스를 땡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가총액을 맞출 수 없다. 이유는 어차피 8대2에 대한 인적 분할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머큐리 같은 경우 지금 대주주로 있는 46%의 머큐리는 얘든 전체 시가총액만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즉 결론은 뭐냐면 작은 놈이 아무리 많이 간다 하더라도 얘에 대한 부분의 시가총액을 지분 보유는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항상 말씀드리죠. 탄성에 대한 부분. 공이 처음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런 반등이 오죠. 그쵸? 자,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결국은 뭐다? 오늘에 있었던 저점. 이 부분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죠? 자, 그리고 과거에 인적 분할했던 회사 제가 데이터를 뽑았다고 했죠. 30개가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17개의 인적 분할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SX 그릴로지스 대응 전략.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17개 업체는 어떻게 됐다? 정확히 4,200원에서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다룰게요. 4,200원에서 어떻게?
4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여기도 지금 41,7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10배의 법칙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 정확히. 그쵸? 정확히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주주의 4% 매도는 이 종목이 만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더 팔았을 거라고. 근데 인적 분할 전에 얘가 주가가 훼손되는 거를 원치 않았던 대주주는 더 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기서 찍어드렸죠. 여기서 매수해서 인적 분할 전에 팔고 이제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된다. 자, 결론은 답지는 나와 있다는 거지. 왜? 17개의 기업이 30개 중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SX는 단기 반등은 분명히 올 것이다. 즉 끝까지 1조 원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야. 점점 1조 원을 깨질 수도 있고 대략 9천억 사례를 보게 되면 9천억, 8천억 이렇게 낮아진다고. 왜 그럴까? 4,200원일 때 어떻게 돼요? 1,000억이었죠? 1,000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할이 되면서 8대1로 나눴잖아요. 그쵸? 얘를 끌어당길 때 1대 1,000억이라는 건 단순으로 해서 1조 10배 올랐다. 이것도 있지만 복리가 돼. 이것도 1,000억이 자 쉽게 1,000억이 어떻게 되죠? 10% 오르면 1,100억이죠. 여기에 다시 10% 오르는 걸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을 합쳐서 1.1조 원을 유지하라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가격 메리트는 반드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다뤘죠. 다뤘고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오전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시가가 고가일 수 있다. 그쵸?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로지스에 대한 부분,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쵸? 예, 오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단기 거래 3번 끊어치기를 하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런 거,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거. 자, 이제는 결론적으로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도 매수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순번을 전체 시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X를 딸리면서 가야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늘 최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제가 9년도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어떠한 관련된 종목들을 다 찾아봤다고 했죠. 그쵸? 자,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뭐 종목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찍어드릴 때 했던 말이 뭐였죠? 이 종목을 뭘 알면서 사셨냐? 그리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거를 알고 사셨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 했죠. 왜? 여기서는 축하드립니다만 결국은 뭐 다른 종목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 1번 사례. 매수했던 근거가 중요해요. 왜? 그 다음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 오늘 뭐 이제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메리트가 있다. 영상 찍으면서도 뭐 등폭을 아래보다는 위로 향하고 있죠. 오후 되면 이것보다는 더 오르긴 할 거예요. 플러스는 못 만들지 당연히. 자, 그렇게 하고, 자, 한번 점검할 때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어차피 지금 뭐 로지스를 찍고 뭐 이 똑같은 종목이라서 SX 또는 로지스를 들고 계신 분은 로지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골뱅이로 보내주세요. SX 골뱅이. 하도 스팸 문자들이 많이 와서요. 저한테도 제가 이 스팸을 좀 걸어 놓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샵으로 보내라고 했죠. 골뱅이로 보내세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오늘은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후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어떻게 흐름대로 시장에서 내가 몸을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제가 진행을 했어요. 자, 볼게요.
자,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머큐리 20% 급등 중, 정확히 테마의 확산, 오전에는 전략대로 하시니 좋죠. 자, SX 이제 매수 시점이다라고 해서 오늘 제일 빠졌을 때 27,000원 정도에 27,000원 언저리에 사보자라고 해서 일단 체결은 시켜놓은 상태고요. 한번 고가에 팔아서 자 봅시다. 자, 머큐리 급등 나오죠. 야, 이유는 시장의 산업을 보면서 접근하라고 했죠. 자, 조심하고 바이오 쪽은 유증 이슈가 있다. 자, 정확히 SX 급락 나오지 않냐라고 해서 유진 로봇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보다는 5분 정도는 정보가 빠를 겁니다. 머큐리 우크라이나 재건 유무선 통신망 구축. 자, 이 사실도 이 오늘 있었던 이슈가 끝이 아니고요. 결론은 뭐냐면 시작점은 여기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빠져들고 시장을 무시할 때 이제 텔레그램 방 올려드릴 텐데, 자, 이게 나왔던 이슈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한 4, 5일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어떻게? 자, 금요일 날은 어떤 게 나왔죠?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5G 산업 진출한다, 이런 게 나왔고, 그 바로 이전으로 가면 삼성전자가 인도의 5G 그쵸? 확장한다. 그리고 나서 또 있었던 말이 뭐예요? 50조 원의 5G 시장을 개척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시장이 움직였던 건 이게 바로 산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두적으로 위치했던 거는 사실 이 종목이에요. 그쵸? 이 종목이 먼저 선두를 했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지만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작은 재료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산업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는 거지. 그동안 왜 이런 부분들이 아예 사업 자체를 진행을 안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로 꺼집어 오게 되면 단기적인 거래는 통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거와 아닌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윗방향만 보면서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면서도 SX는 어떻게 오르고 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 어떠한 이런 실시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뭐 이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왜 가격 법칙에 대해서 변동성 거래만 하고 시가총액이 시가에 말이 좀 꼬이네. 파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파이팅. 자, 이 거래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했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반드시 이 어떠한 답지를 보고 하면서도 이 주식이라는 상품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부동산과 달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오르면 더 갈 것 같다 해서 배팅 안 팔고 잠시, 그리고 빠질 때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매수를 안 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심리 게임이니까. 그게 근거를 있게 가져가는 거지, 심리를 읽는다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근거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근거 있게. 최소한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로 해서 만일에 과거의 인적 분할 데이터가 이런 20년 동안 어떻게 30개 기업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17개 기업을 추려봤더니 이런 변동성을 주더라.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2,400억, 500억까지 끌어올린 거지. 상한가를 쳐야지. SX는 35,000원을 유지했던 이유가 뭘까? 정확히 둘을 합쳐서 8,400억, 1조 400억. 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를 유지해야만 했으니까 몸통이 큰 애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었죠. 자, 이게 만일에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그쵸? 35,000원. 35,000원인데 왜 아침에 시초가에 한번 팔면서 다시 들어가라고 했냐면 35,000원이라는 거는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 그쵸? 그리고 블록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장, 전, 장, 중, 장, 후반대. 이 가격을 보면서 하단선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리바운딩 거래하라고 했잖아. 자, 쉽게 여기 오면 매수, 매도. 위에서는 상단에서 매도. 자, 중요한 건 딱 하나죠. 뭘까? 결국은 변동성을 통해서 로지스와 SX의 시총을 1조 원 부근대를 사수하라. 이게 블록들이 끝나게 되면 이건 완전 실패예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왜? 머큐리가 결국은 사모펀드죠. 50%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46%로 줄인 이 머큐리는 목적이 뭐다? 파는 게 목적이다. 왜?
평단가를 5,000원에서 들어왔으니까. 5,000원에서 50%의 대주주가 된 건데, 이 머큐리는 어떤 사모펀드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온 주체지. 그래서 대표이사를 고용할 때 작전을 제일 잘하는 대표이사를 데려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포스코 인터 상사 기업이고, 한번 주가 한번, 이건 잠깐 할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다룬 게 있어서 반등은 옵니다. SX. 자, 반등 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 이 기업이 요것도 좀 뭐 과거 사실이지만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상사 기업이고 망했던 기업이죠. 왜? 지금은 포스코로 돼 있지만 대우인터예요. 대우인터도 대우 기업이 망했었죠. 결론은 얘네들을 똑같이 따라했고, 얘네들이 리비안이라는 신생 기업, 2차전지 기업에 뭐 광물을 2차전지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올린 주가라고. 그래서 얘를 표본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 포스코 기업이 분할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분할 상장 이슈를 얘를 보면서 가져왔다는 거지. 자, 1번의 시나리오도 상사 기업 똑같죠? SX와 지금 대우인터, 포스코인터. 두 번째는 분할을 이용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니켈과 리튬, 광산 똑같이 왔죠. 납품 이력으로도 움직였었으니까. 네 번째는 또 뭐예요? 이 머큐리의 지분 46%를 팔기 위한 수단을 뭘 참조했다? 에코프로와 금양. 왜 그러냐면 갑작스러운 사업을 넣으면서 재료를 씌워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안 속죠. 그러다 보니 얘는 2년 동안 꾸준히 올랐죠. 금양이라는 종목도 사실 뭐 리튬 관련주인데 꾸준히 오르죠. 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보면서 참조가 됐다. 자, 결론적으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뭐 SX 또는 그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뱅이 해서 바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과 업종과 종목,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인적 분할을 앞으로 할 기업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한 군데가 가장 유망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 자료 오늘 대응. 전 매수하라고 했어요. 자, 최저점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삽. 결국은 그들의 의도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머큐리의 지분을 탈출하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 오늘도 아마 블록딜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그래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 이 거래 정지 13일에서 왜 15일로 연장이 됐고 했냐면요, 13일이라는 주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3일이라는 날짜가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펀드, 말이 꼬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ETF 공매도 펀드가 나오니까 2차전지 업종 이걸 끌어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는 9월 1일 날 되면 이런 수급적인 논란이 있을 거구나. 왜? 얘에 대한 주가 상승률의 광물을 따라한 거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갖고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네, 맞습니다. 네. 얘는 X, 즉 거래 정지를 여기서부터 시켜버리죠. 얘네들이 빠질 걸 아니까. 그만큼 대표이사는 작전을 정말 잘하는 분이었다.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분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 아름다운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3일에서 왜 거래 재개가 언제 될지 몰라요라고 했을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국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렇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지. 에코프로가 공매도 펀드 때문에 이렇게 될 걸 13일이라는 시간을 부여해서 우리는 피해가자라고 했었는데, 자꾸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있었다? 전 세계적인 광물에 대한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언제 거래되게 될지는 몰라요 라고 해서 공시를 내보내죠. 그러다가 광물 가격이 하락이 멈췄어요. 그러니 바로 자 15일 날 할게요 라고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상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향 추세이네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계속 급락을 하다가 하락폭을 멈췄을 때 얘네들이 SX가 상장을 한 거고 지금은 6%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시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죠? 자, 만일에 오늘 수급적인 논란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략적인 8천 얼마? 3만 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는 분명히 지켜내고 로지스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단기 반등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얘만 들어올리더라도 시가총액을 맞출 수 있다. 자,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라 라고 했던 거죠. 아시죠? 항상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왜? 플레이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는 접근 그리고 4,200원에 제가 자산운용사에 세일즈 다닌다 대표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변동성 거래를 무시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 단타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 마이너스 10%에서 보합 올라가더라도 10% 수익인 거고요. 10% 오르는 종목이 20% 오를 때 이 10%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시장도 하고 있고 누구나도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고집을 피우시는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죠? 산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바쁘신 분들은 일단은 뭐 교육 잠깐 뭐 바쁘신 오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텐데 SX 뭐 로지 그 다음에 보유 종목이 있다면요 골뱅이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종목을 봐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수익을 나셨던 분들한테도 뭐 여기서 잘못 사신 분은 제가 여기서 42,000원을 넘길 수 없으니 팔아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손절을 할까요? 라고 해서 항상 본인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 경계심, 여러분들은 실수할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표현을 했죠. 왜? SX를 보고 위로 다시 거꾸로 가는 과정을 봐야 되니까. 왜? SX는 분할 상장을 하고 니켈이 7조고 이런 걸 들어서 쫓아가신 분들은 반대인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근데 위에서 자 시장을 한번 놓고 봅시다. 이 종목만 놓고 봅시다. 오늘은 좀 오전이라서 좀 짧게 다루겠으면 자 어떻게 하냐면 SX를 봤다고 해. 그러면 과거에 인적 분할 회사를 찾아보긴 했습니까? 1조 원 규모의 회사를 본 적 없죠.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가파르게 1,000억짜리가 1조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했던 건 17종목밖에 없었고 보통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근대에 위치되어 있어서 급등락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는 거지. 자, 찾아봤나요? 안 했죠? 자, 그리고 SX가 광물이든 상사기업이었으면 포스코 인터를 추종하려고 했었던 건 알았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몰랐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다 보고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100% 구라입니다. 왜? 자, 시장은 제롬 파울이나 이런 애들이 실업률도 증가돼서 돈을 풀었던 걸 다시 가져가지 못하겠다. 자, 요렇게 했다. 플랫하게 보는 거예요. 자, 미국 경기가 인플레이션 2%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경계심을 갖다가 실업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돈 풀어놓은 거를 다시 죄진 않을 거라는 거. 자, 요건 알 수 있지. 근데 두 번째는 뭘까? 산업을 봤다고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산업? 무슨 산업? 2차 전지 산업? 그럼 테슬라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불과 일주일 전에 한 번 10% 오른 게 고작이었어요. 왜 올랐을까? 2차 전지로 오른 게 아니에요. 전기차로 오른 게 아니고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400불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오른 건데 이거를 왜 연결하죠? 얘가 자율주행 합니까? 아니죠. 자, 업종을 봅시다. 업종은 2차전지, 큰 판을 보더라도 ETF 펀드, 공매도 펀드가 나와서 수급 불안정인데 뭘 이걸 보면서 샀다고.
거꾸로 샀겠지. 사서 그냥 SX가 광산한다고 하고 톤당 7천만 원이니까 7조 가치다. 그쵸? 어거지로 때려 맞추다 보면 왜 실수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거를 손실권에서 보유하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고. 차전지, 에코프로, 이거 빠지네. 팔 수 없네. 다시 광물 가격 뉴스 보고 광물 가격 봐서 팔 수 없네. 산업, 테슬라는 이거 아니네. 자율주행으로 시장에서 보는 거네. 시장까지 봤더니 안 좋아. 그러면 과거의 코로나 축제에서 7개월 동안 남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산업,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에서 제약바이오, 자, 그땐 제약바이오죠. 뭐 어떤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부분에 실적을 동반하든 안 하든 물론 진단키트와 이 마스크는 실적을 동반했지만 바이오 특수산업, 코로나 특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산업이 있었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산업을 봐야 된다고 한 게 최근에 있었던 건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 그쵸? AI, 구글 AI, 그 다음 알파벳 AI, 알파고 이 셋들과 바둑 대결, AI, 진단 의료기기, 그 다음 AI 반도체. 오전이라서 좀 빨리 다루는 거고요. 원하시면 어떤 깊이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줬다 길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길게 한번 해드릴 건데 자 봅시다. 최근에 아까 인공지능이면 로봇을 좀 봐야 된다 했죠. 로봇 어때요? 시가총액 5조짜리가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2배 올랐고 루닛이라고 하는 AI 진단기기 자 어떻게 이것도 2조 정도 넘어가는 기업인데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AI 아까 한미반도체 나왔을 때 엔비디아 나왔을 때 눈치챌 수 있었죠.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타자는 잘 못 쳐요. 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쵸 이렇게 단기 급등했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엔비디아가 제공한 거다. 삼성전자 같이 큰 것도 산업의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걸 아셨나요, 혹시? 자, 하다 못해. 자, 이런 것도. 나는 작은 거 좋은데 왜 큰 것만 얘기하니라는 분들한테. 자, 노을. 이게 한동훈 장관 때문에 움직인 거 같는데요. AI 진단 기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유상증자라면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못 올랐죠. 한동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뭘로? 시장이 AI 진단 의료기기를 원하면 이렇게 악재를 가진 유상증자는 악재죠. 추가 급락 나왔죠. 이것까지도 호재로 바꿔버리는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떤 기업이 정말로 좋은 막 이렇게 시장에 산업이 형성이 됐어. 2차 전지가 만약에 과거 2017년도에 5G라고 하면 모든 게 오를 때 기업이 유상증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KMW가 대표적인데 다른 것들도 올라버립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인데 그걸 앞으로 더 좋은 그림에 쓸 거야라는 거. 즉 때로는 시장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다? 산업 사이클이 그렇게 움직이면.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안 좋은 건 뭐다? 이거는 좀 아마 초심자들은 힘드실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거 어차피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다 다르고 있다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있었던 것 중에 매드팩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 자, 바이오죠. 임상. 결론은 추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란데 지금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지. 당연히 급락이지. 그러다 보면 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은 다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산업을 보라고 한 게 개별 종목을 보게 되면 눈과 귀를 가려버리게 된다는 거야. 최소한 코는 비염으로 막히지 말라는 거야. 왜? 잘 보고 잘 듣지만 그쵸? 돈이 어디로 이용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닌데 운용사에 제가 올해 50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냄새를 잘 맡아라. 돈이 어디로 가는 거. 왜? 움직이면 들었다 놨다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것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사고 팔고. 근데 숙이지 못하는 건 뭐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닌 전체 업종을 움직여 버리는 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뭐 20% 급락할 때 새롭게 3만원 밑에서 27,000원 부근에서 새롭게 사자라고 해서 여기서 뭐 오전부터 볼게요. 자, 선암 급등, 뭐 SX 그린로지스 정확히 상승 출발. 자, 정확히 급락, SX 급락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SX 이제 매수 시점입니다 해서 오전 9시 27분에 3만원 깨지고 이 부분에 사라고 했죠. 러프하게. 그쵸? 확인하고 27,000. 네. 근데 결론은 뭐다? 뭐 450원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마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의미 없다. 자, 오늘은 결론은 뭐예요? 리튬 가격에 반등이 있었고 오늘 이루어졌던 거는 그래도 나름 상승 출발이라고 봐야 돼. 이것보다 더 깨져 시작했을 거야. 원래 블럭들 가격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블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변동성 거래 하세요. 결국은 1조 1천억에 1조를 맞춰놓지 못했지만 결국은 오늘 1조 밑에서는 대략 9,200억에 대한 함수는 지켜낼 것이다를 결론으로 하고, 자, 지금 부분에서도 매수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반등은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온다를 주제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성지행으로 될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추가 반등은 온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과거에 데이터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건데 뭐. 됐죠? 자, 화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텔레그램 방은 자, 하나만 저희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SX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림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되 텔레그램 방 링크는 저희가 제가 손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자, AI가 시간 되면 알아서 보내드려요. 근데 이게 링크 주소는요. 발신 이력이 없는 분한테 텔레그램 방 링크랑 자료랑 이렇게 같이 보내버리게 되면 통신사 AI가 이 스팸 문자 처리합니다. 이거 한동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건데 그래서 텔레그램 방 링크는 주변에 좀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예, 텔레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은 SX와 그린 로지스인데 함수는 뭐다? 결국은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는 교차 매매 그리고 어떻게?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된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다룰게요. 라이브는 제가 이런 변동성 분명히 다룬다고 해서 다뤘고 하여튼 이거 조심하세요. SX 그린 그다음 뭐 보유 종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됐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다루는 거지. 어떤 뭐 종목을 뭐 10배 간다, 20배 간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는 만든 이유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뭐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은 업종 그리고 산업 거꾸로 가지 말고 위로 보더라도 어떻게? 5배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다만 손실률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가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원치 않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차트를 보고 그냥 종목의 흐름만 보고 샀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근거 있는 투자를 했던 적이 없다. 왜? 판을 알고 투자했던 적이 없다나. 그래서 손실이 안 나면서 때로는 어떠한 시장의 산업 사이클이 움직일 때, 뭐 바이오, 반도체, 최근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요거는 초전도체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자, 요런 흐름에 투자해서 근거 있게 수익을 냈다는 분이 없다는 거지. 자, 뭐 500만원, 100만원 가지고는 뭐 단기 매매 하셔도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큰 돈, 본인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판을 알고 그 판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뭐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에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위에서 아래를 모두 점검해서 STX를 했다. 그러신 분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샀어야 정상이다. 또는 단기 거래를 통해서 인적 분할 정지되기 전에 다 팔았어야 정상입니다. 본인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12월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 24일이죠.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크리스마스 이전. 이 전까지, 자,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지만, 1,000만 원을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프로젝트라고 보내주세요. 어차피 이 종목을 들고 계시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프로젝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다만 거래 기회는 한 번씩 거래할 거예요. 이 라이브 방송 그리고 텔레그램. 이거는 뭐다? 종목을 우선시하기보다 어떠한 판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오늘 머큐리 9시 19분에 오르기 전에 보내드렸는데 시장보다는 3분 정도 더 빨라요. 볼까요?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봐요. 그쵸? 판을 알라는 겁니다. 판을 모르고 자꾸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땡겨서 보세요. 진짜인지. 9시 14분. 시장보다는 제가 빨라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해피한 일들은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인생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주식만큼은 주식으로 가정 평화를 깨뜨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주식 때문에 그럽니까? 아들 자식 말 안 들을 때 그때 그래야 되는 거지. 그쵸? 자,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아시죠? 돈 많이 벌어보고 뭐 여기 연구원들, 펀드 매니저 아이들도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뭐 자료 작성하고 하는데 돈 많이 벌어도 정말 많이 벌었을 때 더 벌고 싶은 심리가 커지잖아요. 그쵸? 근데 12월 27일 그때 24일이죠. 24일까지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제가 과거에도 뭐 유튜브 잠깐 3개월 정도 하면서 100만 명 구독자였죠. 그때 당시에도 뭐 많은 분들이 뭐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지금처럼 뭐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시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하게 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자, 다시 또 만나뵐 수 있는 날이 향후에 또 오겠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5배의 수익을 시장, 산업, 업종 이렇게 솔팅하는 작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낼 수 있다를 10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습관은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 안에 체력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알죠? 항상 쓴말을 제가 꼭 넣는 이유는 왜인지에 대한 why, 왜 샀으며 why, 왜 팔았으며 why, 왜 보유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칭찬, 아닐 때는 아니, 축제는 즐겨라, 잔여물이 되지 마라. 이게 제가 항상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종목에 빠지지 마세요. 축제는 어느 순간엔 즐겨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고, 시총을 유지하기 위한, 그쵸? 점점 낮아지긴 할 겁니다. 왜? 과거 사례도 그랬으니까. 자, 자료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은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되 이 스팸이 안 걸리려고 하면 주변 지인분들, 좀 친한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대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방 주소 보내드릴게요. 뭐 주변에도 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뭐 소오게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승인, 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텐데 제가 승인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초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수익이 잘 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제가 뭐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워낙 뭐 본인이 돈이 많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